미국 전략사령부가 B-2 폭격기의 태평양 출격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. 작전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미국이 B-2 출격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닌데요. 자,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8일 B-2가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서 장거리 임무를 수행했다. 직접 밝혔네요. 그렇습니다. B-2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은밀한 전투기입니다. 네. 핵폭탄을 실을 수 있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스텔스 기능이 완벽한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런 전투기가 작전한다는 가장 은밀함의 생명입니다. 그런데 전략사령부가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왜 그랬을까요? 이게 가장 궁금한 거죠. 네. 바로 직전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연례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. 거기에서 바로 결정한 게 뭐냐면 한반도에 더 자주 전략 자산을 배치하겠다. 이런 결정을 내린 직후에 전략사령부가 저렇게 전격적으로 B-2 스텔스기의 태평양 작전을 공개했습니다. 네. 굉장히 상호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. 자,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직후에 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B-2 폭격기 하면은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격 사실을 공개를 했지만 이게 진짜 왔다 갔어도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지금 B-2가 북한을 한번 확 휩쓸고 훑어보고 가도 그래도 모를 수가 있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네.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네. 또 완벽한 그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북한 지역을 통과했다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.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북한이 현재 레이더라는 것이 굉장히 파장이 작습니다. 굉장히 네. 극초단파라는 걸 쓰는데 북한이 이제 아주 파장이 긴 우리 FM 라디오보다 약간 긴 10m에서 10m에서 한 50m 정도 되는 파장을 가진 레이더를 배치해놨습니다. 다만 네. 그 레이더는 어떤 물건을 파악을 못하고 종류는 파악을 못하고 대략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다. 네. 그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미국에서 발표를 안 했으면은 지난번에 자기들 레이더에 걸렸던 네. 그것이 비행기인지 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발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때 너희들이 봤던 하늘 위에 있던 이상한 물체 하나, 그거 UFO도 아니고 새도 아니었다. 우리가 출격시킨 B-2였다. 이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텐데 B-2가요. 미국에서 태평양을 향해 출격을 했다. 바다 위에 그냥 쓸데없이 날아다녔을 리가 없고 북한에 또는 한반도에 지금 왔다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군요. 그러면. 이제 이 전략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네. 그 새로운 작전 영역에 대한 어떤 그 답사 차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. 네. 따라서 이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영역 중에서 가장 B-2가 지금 작전해야 할 개연성이 높은 곳이 바로 한반도 아니겠습니까? 네. 당연히 새로운 조종사들에게 임무 구역에 대한 지형 숙지, 상황 파악 이런 거 하려면은 이 한반도 주변 또는 바로 북한을 관통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이 B-2 이전에 F-117이라고 하는 최고 초창기형 스텔스 전투기가 있었어요. 네. 그 F-117 조종사들이 은퇴하면서 네. 자신들이 밝히기를 내가 평양에서 직접 비행을 편대로 가서 왔다. 했다. 밤에 했다.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엔 F-22 조종사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. 네. 이런 증언을 했던 것으로 봐서 이 B-2가 실제로 북한을 갔다 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금 이제 김정봉 실장님께서 북한이 이제 이 장파, 네. 그러니까 UHF 파장인데 네. 그 장파 레이더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. 이거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F-117은 실제로 코소보 전쟁 때 그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대공포 화망에 걸려서 격추됐었어요. 그래서 중국이 이게 이제 스텔스 잡는 거구나 하고 했는데 이 B-2는 꼬리 날개가 수직 꼬리 날개가 없어가지고 네. 그 장파에도 잡히지 않아요. 그래서 아마도 정말 이륙하는 걸 보지 못했다면 네.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뭐가 왔다 가든지 전혀 모를 겁니다. 네.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폭격기가 바로 이 B-2 폭격기입니다.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하늘의 유령이다.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완벽한 스텔스 기능 때문에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밤에 오니까요. 레이더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. 두 번째. 당연히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겠죠? 세 번째 보겠습니다. 가장 비싼 항공기라고 합니다. 자, 왜인지 이유를 보겠습니다. 항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고 최대 23톤의 각종 무기와 폭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톤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. 핵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세 번째, 한 대당 무려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.
자, 일단 최대 23톤의 각종 무기, 공식적으로 핵 폭탄을 싣고 다닌다. 이렇게 알려져 있죠. 네, 이제 B2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핵 미사일은 못 싣습니다. 네. 다만 핵 폭탄을 실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우리 뭐 탑10에서도 자주 소개했던 B61 네. 핵폭탄을 실을 수가 있고 그것을 적 상공에 가서 바로 내려 꽂아버릴 수가 있는데 벙커 버스터를 말씀하시는 거죠. 이제 B61-12 버전에 가면 네. 벙커버스터가 돼. 지금은 예. 11 버전인데 아마 곧 개발 완료되고 미국 테스트 중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존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GBU-57 같은 현존한 재래식 벙커버스터를 탑재를 하는데 이걸 두 발 탑재할 수 있어요. 네. 이제 그 GBU-57 같은 경우에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을 수가 있는데 네. 김정은 지하 벙커 뭐 한 200m 뭐 이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200m 못 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김정은 벙커가 1m부터 지하 200m까지 전부 다가 강화 콘크리트를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자연 지형 같은 경우는 200m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GBU-57이. 그래서 김정은이 이걸 미국이 지금 2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. 바로 코앞에 날아와도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건 뭐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고요. 김정은 입장에서는. 네. 자, 그런데 이 B2 폭격기의 출격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509 폭격 비행단이라는 이 부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유일한 B2 폭격기를 운영하는 부대다.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. 어떤 부대입니까? 네, 이 509 폭격 비행단은 지금 이제 B2 폭격기하고 네. 훈련기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훈련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조종 훈련하는 거니까 B2의 미국 회계조사국 자료에 의하면 B2의 한 달 운영 경비가 대당 3,400만 달러랍니다. 네. 이런 걸 가지고 뭐 비행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비행사들을 훈련시키는 따로 된 그 훈련기가 따로 있고요. 아하. 그래서 이 폭격기와 훈련기 대대 이렇게 있는데 이 비행대가 바로 2차 대전 말기에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B-29를 타고 가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바로 그 부대고 네. 지금 현재도 그런 전략적 임무를 가지고 이 B2가 원래는 130세대를 만들려고 했다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네. 이제 B-52를 계속 쓰기로 하고 이 B2를 쓰니까 이제 네. 20대만 운영을 하고 있는 509 폭격단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 삼형제입니다. 세 가지가 있는데요. B-1B, 죽음의 백조 랜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B-1B, 이미 2번이나 공개적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훈련을 했었죠. 심지어 북방 한계선도 넘어갔다 왔던 그 B-1B 폭격기, 이미 훈련을 마쳤습니다. B-52, 역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를 향해 출격을 했다라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삼형제, 삼총사 가운데 마지막인 히든 카드죠. B2, 여태까지 말만 나왔지 실제로 출격했다라고 공개한 적은 없었는데 한반도를 향해서 출격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미군이 보여줄 수 있는 폭격기, 전략 폭격기 세 가지 카드를 모두 드러낸 거네요. 맞습니다. 이제 세 개를 다 보여주면서 북한을 압박하는데 B2를 현재 김정은이가 상당히 두려워할 겁니다. 저게 정말 지나간 것도 모르고 만약에 현재는 다른 그 비행기들은 현재 사실은 핵폭탄을 잘 안 싣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B2는 이게 B1, B61, 11 그 폭탄을 16발을 장착한다 하니까 저것만 가지고도 북한 전체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B-1B, 재래식 폭탄들만 싣고 다닌다. 하지만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B-52,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융단 폭격이 가능한 폭격기입니다. B-2, 왔다 갔는지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 유령 같은 존재의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미국이 자랑하는 세 가지 폭격기가 모두 출격을 했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알렸습니다. 하실 말씀 있습니다. B-52는 오래된 비행기지만 기종이지만 저게 큰 장점이 있는 것이 비행 고도가 높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항속거리가 굉장히 깁니다. 네. 그래서 공중 구비를 받지 않고도 네. 미국에서 본토에서 와가지고 북한을 폭격하고 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이 항속거리가 길어요. 괌을 말씀하신 이유는 급유를 받기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간다. 그 그 말씀이죠. 정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항속거리가 길기 때문에 적어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네. B-52는 뭐 아주 오래된 비행기지만 네. 결정적으로 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. 저 세 가지 중에서 아하. 핵 미사일
B-52의 특징 핵미사일, 네. 그리고 B-1의 특징은 빠르다. 네. 그리고 B-2의 특징은 스텔스에다 핵폭탄. 네.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수작전의 지상 폭격, 그리고 융단 폭격, 이 모든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폭격기들. 김정은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숨어 있을까요?